지난 영상에서 커트에는 공식은 있지만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마다 머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것, 바로 모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미용실에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미용실에서는 괜찮았는데 집에 가서 말리니까 머리가 전혀 다르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머리를 자른 문제가 아니라 머리를 제대로 익지 못한 경우입니다. 모질을 직모냐 곱슬이냐 이렇게만 나누면 현장에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머리 안에도 가는 모발, 굵은 모발, 곱슬이 전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커트는 정확히 말하면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 상태를 파악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가는 모발을 생각해보면요. 이런 모발은 가위를 많이 대는 순간 형태가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는 모발에서는 어떻게 자를까? 보다 어디까지 안 자를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덜 자르는 게 기술이 되는 경우입니다. 곱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곱슬을 없애려고 계속 치다 보면 머리는 더 뜨고 손질은 더 어려워집니다. 곱슬은 정리 대상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 성질입니다. 튀는 부분만 정리하고 살아야 할 흐름은 남겨야 집에서도 편해집니다. 손상된 모발은 조금만 욕심을 내도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모발에서는 디자인보다 보호가 먼저입니다. 이 머리가 지금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먼저 보는 게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모질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가위질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어디를 자르고 어디를 남길지 이미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쌓일수록 더 커트는 점점 조용해집니다. 머리는 자르는 대상이 아니라 읽어야 할 대상입니다. 모질을 읽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제대로 쓰일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질 위에 어떤 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가위, 클리퍼, 틴닝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3번 가위보다 중요한 건 도구 선택이다. 지난 영상에서 머리는 자르는 게 아니라 읽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질을 읽고 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이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지금 이 머리에 어떤 도구를 써야 할까? 현장에서 보면 문제는 의외로 단순한 데서 시작됩니다. 머리가 잘못 나온 이유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도구 선택이 어긋난 경우가 많습니다. 가위를 더 잘 쓰는 게 아니라 가위를 언제 들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커트할 때 쓰는 도구는 정해져 있습니다. 가위, 클리퍼, 틴닝 가위, 레저 칼. 이 도구들은 서로 대신 쓰는 게 아니라 각자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도구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맞는 도구를 고르는 게 실력입니다. 가위는 형태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라인을 잡고 무게를 만들고 구조를 세울 때 쓰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질감까지 다 만들려고 하면 머리가 쉽게 불안해집니다. 가위는 처음에 가장 많이 쓰고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틴닝 가위나 레저 칼은 질감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문제는 질감이 필요 없는 머리에도 이 도구들이 먼저 나오는 경우입니다. 가는 모발에 틴닝을 많이 치면 정리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더 비어 보입니다. 질감은 형태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정말 필요한 만큼만 줍니다. 클리퍼도 비슷합니다. 옆이 뜬다고 계속 밀면 잠깐은 깔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머리는 다시 뜹니다. 클리퍼는 문제를 없애는 도구가 아니라 정리를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결국 도구 선택은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머리에 이 도구가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안 써도 되는지 이 판단이 될 때 커트는 안정됩니다. 커트 실력은 도구를 많이 쓰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안 써도 되는 순간을 아는 것, 그게 실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위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자르는 커트와 맞게 자르는 커트의 차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실수입니다. 4편 가위질이 많다고 실력이 아니다. 커트를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꼭 옵니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가위가 자꾸 한 번 더 가는 순간, 오늘은 그 한 번 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머리를 자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 조금만 더 정리하면 더 예쁘지 않을까? 이쪽이 살짝 걸리네. 이때부터 가위질이 하나, 둘 늘어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가위질이 늘어날수록 머리는 점점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가위질이 많아지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정리가 안 돼서가 아니라 불안해서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 더 자르고 조금 더 만지게 됩니다. 하지만 커트는 불안을 없애려고 자를수록 오히려 더 흔들립니다. 블런트, 포인트 컷, 싱글링, 샤기, 슬라이싱, 이 테크닉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왜 쓰는지 생각하지 않고 손이 먼저 나갈 때입니다. 그 순간부터 테크닉은 기술이 아니라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잘된 커트를 보면 의외로 가위질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은 흥어준이나 어디를 자르지 않았는지가 더 또렷합니다. 특히 마른 상태에서 보면 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적게 자른 커트는 마른 상태에서도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젖어 있을 때는 대부분 머리가 괜찮아 보입니다. 문제는 마른 다음입니다. 그때 가위질이 많았는지 필요한 만큼만 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젖은 상태에서는 구조를 보고 마른 상태에서는 결과를 봅니다. 가위질을 줄인다는 건 대충 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알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커트는 많이 자르는 사람이 아니라 맞게 자르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가위질이 많아질수록 머리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불안해집니다. 딱 필요한 만큼 딱 거기까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젖은 커트와 마른 커트, 왜 이걸 나눠서 봐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